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의 충돌, 안보와 공포, 그리고 종교와 이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편전쟁, 세계대전, 십자군 전쟁 등이 모두 그러했죠. 일반적인 전쟁은 이 중 한두 가지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스페인 내전은 이 세 가지 이유가 모조리 포함된 막장 전쟁, 한마디로 거대한 아사리판이었습니다. 이념과 계급, 종교와 혁명, 자본의 분배 문제와 강대국들의 비열한 야욕이 뒤엉킨 대혼돈이었죠. 히틀러는 신형 폭격기를 시험했고 스탈린은 금괴를 챙겼으며 무솔리니는 이베리아 반도에 파시즘의 깃발을 꽂으려 했습니다. 내전 종료 불과 5개월 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으니 스페인 내전은 사실상 2차 대전의 핏빛 리허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 중 하나로 꼽히는 스페인 내전, 1930년대 스페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극을 이해하려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두 진영부터 알아야 합니다. 당시 스페인은 절대 섞일 수 없는 공화파와 국민파로 쪼개져 있었죠. 먼저 훗날 합법정부가 되는 좌파 진영, 공화파입니다. 낡은 스페인을 부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진보 세력이죠. 지식인, 공장 노동자, 소장농이 주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복잡했습니다. 점진적 개혁을 원했던 중도 공화주의자와 사회주의 노동당, 그리고 당장 지주를 몰아내고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려던 아나키스트와 급진 공산주의자들이 뒤섞여 있었죠. 이들은 스페인의 진보를 막는 최대의 적이 가톨릭 교회와 대지주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즉, 그들의 반대편에는 전통과 질서를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우파 진영, 바로 국민파가 있었습니다. 군부, 가톨릭 교회, 대지주라는 3대 기득권이 뼈대였고 왕당파 귀족들과 파시스트 정당 팔랑해당이 가세했죠. 이들에게 공화파는 신성한 종교를 파괴하고 사유재산을 빼앗아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는 악마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파에 왜 파시스트가 있을까 말이죠. 공산주의와 파시즘은 똑같이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독재가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나 이 둘의 본질은 정반대입니다. 공산주의의 최종 목표가 노동자의 계급 투쟁을 통한 국가의 소멸이라면 파시즘의 목표는 국가의 절대화입니다. 국가를 중심으로 자본가와 노동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믿었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소련을 공격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스페인 내전에서 파시스트가 국민파에 선 것도 국민파가 좋아서라기보단 좌파인 공산주의가 너무 싫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당시 스페인에는 4개의 거대한 시한폭탄이 있었습니다. 대지주의 토지 독점, 지주의 편에 선 가톨릭 교회, 마드리드 중앙정부에 무시당하던 카탈루냐와 바스크, 그리고 밥 먹듯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부였죠. 한마디로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 속에서 1931년 4월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진보적인 공화파가 압승을 거둡니다. 위기를 느낀 국왕 알폰소 13세는 바로 망명했고 스페인에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 제2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공화란 세습 왕정을 거부하고 시민이 선출한 대표가 다스리는 체제를 뜻하죠. 마침내 그 이름처럼 시민의 대표인 공화파가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공화파는 즉각 야심찬 개혁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주의 땅을 농민에게 나눠주고 카탈루냐와 바스크의 자치권을 부여했죠. 군대의 장교 숫자를 대폭 줄였으며 가톨릭 교회의 재산을 국유화하고 교육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특권과 신앙을 짓밟혔다고 생각한 지주, 군부, 교회는 1933년 선거에서 똘똘 뭉쳐 다시 권력을 탈환합니다. 좌파의 분열, 개혁의 피로감 등으로 좌파는 민심에서 멀어졌죠. 우파 정부는 공화파의 토지개혁과 자치권 등 모든 개혁을 폐기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좌파 노동자들은 아스투리아스 지방에서 무장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위협을 느낀 우파 정부는 아프리카 외인 부대를 불렀고 훗날 내전의 주역이 될 프랑코 장군이 모로코 용병들을 동원해 광부 3,000명을 학살하며 진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양진영은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1936년 2월 스페인의 운명을 가를 총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좌파 공화파는 이념 차이를 묻어두고 인민전선을 결성했고 우파, 국민파 역시 파시스트까지 모조리 결집해 국민전선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결과는 인민전선의 아슬아슬한 승리였습니다. 좌파가 다시 정권을 잡는 퐁당퐁당의 연속이었죠. 그들은 감옥의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중단되었던 개혁과 자치권을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페인에는 최소한의 법과 질서마저 사라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좌파 민병대와 우파 팔랑의 당원들 간의 암살이 스포츠처럼 벌어졌고 파업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1936년 7월 12일 밤 마침내 사달이 납니다. 마드리드에서 우파 돌격대원들이 좌파 경찰 간부를 사살하자 눈이 뒤집힌 좌파 경찰들은 제1야당 대표인 호세 칼보 소텔로를 납치해 암살하고 공동묘지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국가 경찰의 손에 제1야당 국회의원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은 우파 진영을 완전히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파 군부에게 이것은 완벽한 쿠데타의 명분이었죠. 1936년 7월 17일 우파 군부 세력이 마침내 쿠데타를 선언하며 스페인 내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좌파 정부는 이 쿠데타가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좌파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즉각 무기고를 털어 완전 무장했죠. 결국 스페인 본토의 우파 군부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에서 시민들의 처절한 결사항전에 부딪혀 제압당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은 대도시 공업지대를 지켜낸 공화파 구역과 농촌지대 및 군사 거점을 장악한 국민파 구역으로 두 동강 났습니다. 그런데 쿠데타 직후 치명적인 변수가 발생합니다. 공화파 해군이 바다를 봉쇄해 스페인령 모로코에 있던 우파의 최정예 부대가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발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때 우파의 사령관 프랑코 장군은 즉각 독일의 히틀러에게 수송기를 빌려 최정예 아프리카 용병 부대를 스페인 본토에 상륙시켰습니다. 히틀러가 수송기를 빌려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치즘과 파시즘의 원대한 목표,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완벽한 박멸이었죠. 무자비한 우파 정예 부대가 상륙하자 전세는 급격히 반란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압도적인 전공을 세운 프랑코는 이질적인 우파 세력들을 철권 통치로 찍어 누르고 완벽하게 융합시켜버립니다. 그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국가 원수 카우디오로 추대되며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반면 합법 정부인 공화파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우파가 똘똘 뭉칠 때 공화파는 끔찍한 내부 분열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중도파, 승리가 먼저라는 공산당,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무정부주의자들이 매일같이 충돌했습니다. 이들은 최전선에서 파시스트 군대와 싸우는 와중에도 등 뒤에서는 서로에게 총구를 들이밀며 잔혹한 주도권 다툼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보다 훨씬 끔찍했던 것은 후방에서 벌어진 무자비한 학살이었습니다. 국민파는 점령한 마을에서 좌파 성향 시민들을 가차없이 처형했고 투우장에 수천 명을 가두고 기관총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공화파 역시 대지주와 보수 인사를 파시스트로 몰아 학살했죠. 성직자와 수녀 약 7,000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성당을 불태웠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증오를 먹고 자라며 전쟁을 완벽한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스페인이 붉은 피로 물들어가자 강대국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 눈치를 보며 비겁한 불간섭 조약을 맺고 합법정부 공화파를 외면했습니다. 반면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조약을 비웃으며 프랑코에게 전투기와 탱크를 지원했고 스페인을 신무기 실험장으로 썼죠. 스탈린은 공화파를 도왔지만 그 대가로 스페인의 금괴를 모조리 챙겨가는 비정한 뒷거래를 했습니다. 이런 위선 속에 전 세계 50여 국가에서 4만 명의 시민과 지식인들이 파시즘을 막겠다며 자발적으로 국제여단을 결성해 스페인으로 달려왔습니다. 1936년 7월 17일 스페인은 두 개의 나라로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가장 끔찍한 전장은 스페인 내부에 있었습니다. 공동의 적 파시스트와 싸우면서도 동지의 등에 서슴없이 칼을 꽂고 서로를 무참히 숙청했던 공화파 내부의 잔혹한 권력 투쟁. 그 충격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배신극의 내막을 다음 편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페인 내전 2부 적과 동지 피로 얼룩진 이념의 용광로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